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점령 목표의 전략적 가치는 따로 보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의 단계로 들어설 때 1944년도 후반인데요. 6월 15일 미군이 마리아나 제도를 공격을 시작하죠. 이 마리아나 제도가 뭐냐면 괌, 사이판, 티니안 섬이 있는 제도입니다. 미군이 7월 9일 날 이 섬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결사항전을 하는 일본군에 막혀서 미군의 희생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미군 7만 1000명이 사이판에 상륙을 했는데요. 3500명이 전사를 했고 13,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겁니다. 미군이 이 섬을 이렇게 희생을 무릅쓰고 점령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행장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나 제도는 일본 본토로부터 2100km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당시 최신의 폭격기인 B-29의 작전 반경이 다시 말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작전 거리가 2400km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2400km 안에 들어와야지 날아갔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건데 2100km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B-29의 공격권 안에 도쿄나 일본의 대도시들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마리아나 제도에서 도쿄까지 폭격기가 날아갔다 오는데 이를 호위해 줄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전투기는 크기가 작아서 항속거리도 짧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나 제도에서 위로 보니까 유항도 또는 이오지마라고 불리는 섬이 있었는데 이게 도쿄로부터 약 1200km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이 갖고 있던 전투기 중에서 가장 항속거리가 긴 전투기는 무스탕 또는 머스탱이었는데요. 작전 반경이 1500km여서 도쿄까지 폭격기를 호유하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도 점령하기로 마음먹습니다. 2월 19일 7만 명을 동원을 해서 22,000명의 일본군이 지키고 있던 이 섬을 치는데요. 미군의 희생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미군이 6,800명 전사를 했고요. 부상자만 19,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사자만 해도 마리아나 제도의 2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희생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머스탱이 그 비행장에 쓰러서요, B-29의 호위에 나서자마자 B-29의 격추 대수가 현저히 줄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의 판도가 완벽하게 미군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마리아나 제도에서 이륙한 B-29 한 대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역시 그 제도에서 이륙한 또 한 대의 B-29가 나가사키에 원폭을 떨어뜨리죠. 이 놀라운 파괴력에 놀란 일본 수뇌부가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게 된 거죠. 단 이렇게 작은 섬 2개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를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섬을 점령하는 것이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값진 희생이 되었음이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레노버라고 한 그 컴퓨터 브랜드 아시죠? 원래 레노버는요, 중국 과학기술원 산하의 계산기 연구소의 연구원 11명이 일종의 사내벤처 사업으로 시작한 업체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기술이 없다 보니까 HP, 컴팩 등 그 미국 유명 메이커들의 PC를 유통시키는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컴퓨터를 이해하게 되었고 PC 메인보드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쯤에 중국의 컴퓨터 업계 중에서는 메이저로 부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수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메인보드를 아예 수출을 하기 시작하죠. 이들은 항상 글로벌 기업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브랜드 파워가 없다라는 스스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레노버에게도 브랜드 파워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IBM은 미국 IT 업계의 명가죠. 1911년에 창업을 했고 연구원이 5명이
노벨상을 받은 적도 있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1981년에 IBM PC라는 것을 내놓았을 때 이때 썼던 PC, 퍼스널 컴퓨터가 그 다음에는 가정용 컴퓨터를 일컫는 통칭이 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IBM의 시대였습니다. 이 PC 부분에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났고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죠. 그런데 1990년대 들어와서 델, HP 등 클론이라는 것들이 맹추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드웨어 부문에서 수익성이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IBM은 2001년부터 3년까지 이 부문에서 한 9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IBM은 레노버한테 접근을 해서 이 PC 사업부를 사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레노버 경영진은 처음에는 안 믿었다고 하죠. 그런데 3년 연속 사가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니 2004년 들어와서는 그러면 11억 달러면 삭게 하고 오퍼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오퍼를 받은 IBM 측에서는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해서 협상을 재개하는데 긴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 17.6억 달러로서 레노버가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보다 60% 할증된 가격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 자사 주식을 6.5억 달러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 업체가 자사 주식의 18.5%나 되는 대량의 자사 주식을 외국 업체에게 준 예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합병을 성사시키는데 이게 사실 경영학적 이론으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래죠. 그 인수 값어치가 거의 0원 또는 마이너스야 됐거든요.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인수를 감행을 합니다. 레노버는 사실 IBM의 전 세계 판매망,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는 브랜드 파워를 산 거죠. 2003년에 레노버의 전 세계 PC 시장 점유율은 2.2%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에 2012년 2, 4분기 또 3, 4분기에 세계 1위로 도약을 합니다. 마켓시어가 15.7%로서 HP, 델도 밑으로 깔면서 1위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꼭 그것을 확보해야만 큰 도약의 기회가 생긴다면 이처럼 과감하게 비싼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